국립전주박물관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년 전주 아카데미 특강 시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능하신 영화계 관계자님들 모시고 특별히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 배우신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영화배우 이영란 선생님, 그리고 양윤호 영화감독님과 민성옥 전주국제영화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난주 고강무 교수님께서도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정초신 영화감독님과 서현석 영화 제작자님께서도 좋은 강의 내용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영화 아카데미 마지막 특강 시간도 다음 주에는 인동진 영화 배우님, 그리고 이주승 젊은 영화 배우님 두 분의 강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되어 있는 강의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주최 측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전주영화 아카데미를 주최해 주신 국립전주박물관 홍진근 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고 바쁘신데 불구하고 객석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주최 측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아카데미 특강 4주째 강사님으로 정초신 영화 감독님 모시고 감독이 전하는 영화 제작 3단계란 주제로 약 50분 동안 아주 의미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초신 영화 감독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전하는 그 영화 제작 3단계라는 타이틀이 어찌 보면 조금 좀 감독이 무슨 영화 제작을 그래도 3단계씩이나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뉴욕 대학에서 영화 매체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영화 매체학이라는 것은 영화라는 것을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라는 이 필름이라는 것을 미디어로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거기서 제가 선동 영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어찌 보면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게 끝나고 이제 USC로 넘어가서 그쪽에서는 영화 제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피터 스탁 모션 픽처 프로듀싱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허리우드와 완전히 이게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영화를 상업적인 상태로 관객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 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걸 가르칩니다. 이제 동부에서는 제가 정신을 흔들고,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돈을 흔드는 걸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이 감독을 하기보다는 처음엔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천도, 미스터 콘돔, 할렐루야, 퇴마록, 엑스트라라는 5편의 영화를 프로듀서로 제가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의 풍토가 프로듀서보다는 영화 감독을 우대하는 풍토가 돼서 좀 약간 우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프로듀서보다 감독을 더 쳐주니까 바로 저는 전향을 해서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서 몽정기, 그다음에 남남북녀, 몽정기 2, 미스 체인지, 이게 5편의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달,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6번째 영화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도 이제 그 평균 연령 63세, 평균 신장 183cm, 노땅들 6명을 모아서 백발소년단이라는 가수를 만들어서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저를 이곳에서 못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가수로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아마 정초신 영화감독이 아니고 정초신 가수 이렇게 써있는 걸 아마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영화 제작 3단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메리카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3단계는 뭐 엄청난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정말 황당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오류입니다. 두 번째가 오판, 세 번째가 오산입니다. 다 잘못된 거죠. 제대로 해서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 이게 헐리우드에서 얘기하는 기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쳐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불광불급이라는 식으로 미쳐야 미친다 이럴 때 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치는 거죠. 정신병자 내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야 영화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충무로에서 이렇게 가끔 만나는 충무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집안에서 누가 영화를 한다고 그러면 온 몸을 불사르면서 반대하죠.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제가 이 석사 할 때니까 그때가 지금 거의 한 29년 전? 30년 전쯤 되겠는데요. 그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배우고 지금까지 그 선생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문을 한 종류를 끝까지 읽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요새 나오는 신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나오는 신문은 신문도 아니거든요. 그거 12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12면 많이 나오면 16면 그리고 3분의 2는 광고죠. 천수보살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 이거 드시면은 한방에 건강회복 이런 전면 광고로 꽉 차 있는 게 신문이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메리카에서 공부할 때는 뉴욕타임즈나 LA 타임즈 이런 거였었는데 신문이 이만합니다. 무슨 정말 이만해요. 이만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영어가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달 걸리는데 그걸 매일 보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신문을 한 종류 읽을 걸.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아메리카는 이놈의 라디오에서 뉴스를 합니다. 12 o'clock news today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하죠. 뉴스를 영어로 해요. 왜 영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 시간 들으랍니다. 한 5분인가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12시 뉴스. 그거 뭐 한 20분 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도 뭐 제대로 알아듣는 건 없지만. 그리고 책을 하루에 2권 읽고 시나리오를 하루에 3권 읽고 뭐 알겠다고 써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문은 한인 신문을 읽고 뉴스는 한인 방송국에서 하는 뉴스를 듣고 책은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시나리오는 한국 영화 시나리오를 읽었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영화는 보지 말랍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영화를 내가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 중에 가장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영화를 보는 일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미 만들었잖아. 이미 만든 걸 보면 뭐하니? 아니 그래도 남의 만든 걸 좀 그래도 봐줘야지. 심심할 때 봐. 네가 창조할 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영화를 보고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걸 끊으라는 거죠. 물론 남이 만든 영화는 절대 안 보는 감독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몇 명 아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활동을 시작한 다음부터 가능하면 베끼지 말라라는 뜻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류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책을 읽었는데, 뉴스를 들었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야 이거 정말 저건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니야? 이러고서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아이디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오브 에라. 에라 오브 테라가 아니고 테라의 시대가 아니고 에라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오브 에라. ERA 오브 ERROR. 그러니까 잘못됨으로 인한 잘못됨의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크리에이티브 에라 크리에이티브 에라 크리에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류에 의한 창조가 영화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라고 우리는 저건 정말 위대한 상상력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잘못된 상상력이었어요. 거의 모든 영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시스 80이라고 딱 돼 있는데 야 이거 대박 아니냐? 아이시스 80. 야 이게 그러니까 80이니까 팔다가 공 쳤다는 거 아닐까? 와 물을 팔다가 공을 치는구나.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판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가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게 몹시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아이디어를 찾았으니까 시나리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오류, 즉 첫 번째 잘못된 사항, 첫 번째 거짓말,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게 맞는 거야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관객과의 약속이에요. 어떤 남자애가 지나가다가 짱돌에 한 대 맞았는데 그 맞은 순간부터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 시작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오류에 의한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라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가 시작돼야 그 약속이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시작해야 그 다음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 때 영화적으로는 그 인사이트 인시던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인시던트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어떤 게 빡 터진 거를 서로 간에 양해하는 양해각서하고 똑같아요. MOU를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네가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야 얘가 걔 말을 알아듣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그지? 야 여기 있는 오동나무하고 여기는 은행나무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걔가 무슨 걔 말을 지금 사람이 알아듣다가 에이 이러면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약속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스타워즈에서 진짜가 어디 있어요? 스타워즈 보면서 뭐게 다 진짜인가요? 뭐 지금 명량 뭐 한산 뭐 이런 거 뭐 나오는데 뭐 이순신 장군하고 뭐 반상회 한번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다 써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뭐 성경에 나오는 뭐다 뭐 불경에 나오는 다 믿어야 돼. 이슬람 성전 뭐 모든 게 다 책에 나와 있는 건 다 진짜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종대왕하고 뭐 솔직히 뭐 고돌이라도 한번 쳐보신 분 계십니까? 세종대왕 이름이 뭐라고요? 이도? 1도가 아니고 2도인가? 3도?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글자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 요즘 이렇게 뭐 사극에 보면 막 다 나오는데 본 적 있나요? 진짜 그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았나? 왕들이? 뭐 무지하게 뭐 잘 차리고 막 옷도 막 무슨 나이론 같이 생긴 옷을 입고 있어요. 칼라프레. 제가 볼 때는 3배적삼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오류에 의한 창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오케이, 시나리오 다 썼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죠? 아주 쉬워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류 그 다음에 제 2단계 5판 해야 되죠. 5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걸로 글을 써놓고 이제 이게 잘못된 판단을 시작합니다.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돈 받으러 다닙니다. 저는 영화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종합 사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종합 사기단도 뭐 이건 사기꾼들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다. 초절정, 초고수. 금융 다단계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해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귀천도라는 영화 가지고 시나리오를, 여러분 귀천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으로 한 30년 전에 17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무협을 부활시킨다.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17년 전에 무협이 있었니? 그것 자세히 알 거 없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내가 18년이 좀 발음이 안 좋아서 17년 했어도 있지. 발렌타인 17년 좋잖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7년 전에 끊어진 대한민국 무협을 부활시킵니다. 좋네. 정조시대의 시간의 문을 넘어 현대로 넘어온 정조의 호위무사가 그것을 죽이러 일본으로부터 날아온 무사들과 1970년에 1980년에 도시 한복판에서 칼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120장짜리 시나리오 딱 한 권 딱 들고 그걸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멀리 은하수 안드로메다를 건너온 새시대의 역작입니다. 이것이 영화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천만이 열광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듣고 있어요. 와, 전 할 때마다 그 생각나. 와, 이건 진짜 종합사기야. 정말 예술이야. 말로 다 때우는구나. 그렇게 제가 영화를 하여튼 제가 아마 한 50개 영화를 해서 5개는 성공시켰으니까요. 물론 45개는 돈을 못 받았죠. 뭐 하나 성공시키려면 이제 하나 돈을 받으려면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허무함을 느꼈다니까요. 이 종이 120장이에요. 시나리오 120장을 갖고 지금은 120장 갖고 120억 달라고 그러거든요. 영화 제작비가 대한민국 한국 영화 평균 제작 경비 120억이니까 120페이지짜리 시나리오 120분, 한 장당 1분, 장당억. 어디 가면 두드러 맞습니다. 시나리오 120장 딱 주면서 120억 주세요 이러면 장당억입니다. 글자당 자당 얼마쯤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요. 이 2시간 47분짜리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2시간 47분인데 제작비가 5천억인가? 뭐 완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초당 5천만 원인가 그래요. 초당.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을 깜빡하면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아시면 그건 그 생각을 하시. 영화라는 게 반은 암흑이잖아요. 반은 반은 아니고 4분의 1이 암흑인가요? 혹시 여기 영화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영화 전공하시는 분?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유. AI는 영화를 못 봅니다. AI 인공지능 바둑으로 이세돌이를 잡은 다음 이세돌이가 한 판 이긴 거가 인류가 AI에게 첫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죠. 네. AI하고 바둑해갖고 이제 절대 못 이기죠. 이제는 뭐 게임도 안 되죠. 이제 이세돌 때하고는 뭐 완전히 또 발달해갖고. 근데 그 AI는 영화를 못 봅니다. 왜 못 보죠? 영화는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눈에 딱 들어오는 ICS-80이 뇌로 전달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2분의 1초인가요? 혹시 전공자 없으신가요? 아니면 8분의 1초나 12분의 1초나 어쨌든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ICS-80이 뇌가 인식하는데 12분의 1초인가 하여튼 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딜레이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12분의 2초 때 다른 그림을 주면 뇌는 그 다음 그림을 볼 때까지 그 딜레이를 뇌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림, 조금씩 움직이는 그림을 12장을 탁 하고 보이면 그게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AI는 착각을 못 하잖아. AI는 그림을 초당 100만 장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AI의 인공지능은 움직이는 사진으로 인식을 못하고 정지된 사진이 초당 30만 장이 가는 걸로 인지해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쫙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기계적 결함이지. 기계적 결함도 안 되죠. 기계는 기계적 결함을 기계적 결함으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1895년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 땐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이 시각과 뇌로 연결되는 거의 결함. 두 번째, 환등. 저희 지금 환등이잖아요, 이제. 환등.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영상하게 비춰서 여기에 그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저 환등의 기술과 세 번째가 필름이었어요. 예전에 그 다게르식 은검판으로 해갖고는 이게 뭐 예전에 그 사진 찍으러 가면 사진관에 가면은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왜 여기 뒤집어 쓰고 덜컥 적극 쫙 부악 팍 하면 막 팍 터지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거기 가서 보면 형체 거꾸로 돼 있고 그게 다게르의 은건판이라는 필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필름이 있어요. 유리 필름으로 영화를 어떻게 찍겠어요? 유리 필름을 갈아 껴요, 이렇게 옆에서 자동으로. 그래서 필름이 말아지는, 이스트만 코닥이 필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말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영화는 탄생부터 사기죠. 그러니까 오류와 오판에 의한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착시가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안 움직여요. 진짜로 그 영화의 그 화면에서 그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림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 장씩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죠. 테레비는 움직이는 거 아니니? 테레비도 아니에요. 테레비도 한 장씩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1초에 30장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둠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이 이야기 하냐면 1초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5천만 원 날아가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자기가 본 거는 뭐 한 1억이 지나가면 한 1.2초 본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120장 주고 120억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전형적인 이 오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판단 착오죠. 그러니까 종이 120장 보고 120억 집어넣는 애들도 정신이 없는 거고 달래는 애도 정신이 없는 건데 그 게임을 지금 100년 넘게 지속을 해오고 그 사이에 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버느냐?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한 놈만 다 버는 거. 그걸 100년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한 거. 1,000만 들면 1,000억인데 반띵해도 500억은 남네. 또 그거
그걸 반띵해서 투자자하고 뭐 제작자하고 다 나눠 먹어도 250억은 남네. 우수리 떼고 200억 남네. 1000만이면 200억 거 뭐 까이 거 뭐 돈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억 하시려면 로또 12연속 당첨하셔야 돼요. 12연속도 안 되나?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로또 평균 요새 18억인데 세금 떼고 나면 12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뭐 안 받아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이제 돈 낸 줄 아십시오. 늘 사거든요. 늘 삽니다. 세상과 내가 갖는 약속. 1000원의 행복. 번호가 딱 될 것 같아. 16, 21, 24.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000원씩 쓰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늘 하던 얘기거든요. 옥시, 강의를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옥시뭐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자궁수축 호르몬인데, 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생긴대요. 가장 친절한 게 이게 로또입니다. 1000원 중에 500원은 딴 데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작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투자자를 찾아갖고 이제 설득을 할 때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듀서를 할 때 설득의 기술에 관련된 책만 한 500권 읽은 것 같습니다. 리알 치치니의 뭐 설득의 뭐, 그 다음에 이걸 설득, 너가 누군가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라. 자다 일어나서 봉창을 두드려. 하여튼 뭔 놈의 책이 그렇게 많은지. 아마존에 들어가면요, 자기경영, 성공학, 자기처세, 뭔 발전,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이 약 한 27,000종 있습니다. 뭐 저도 한 권 썼습니다. 인생 흥행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이게 종합사기의 결정체거든요. 결정판. 종합사기의 결정판인데, 그거를 제가 그 책을 쓸 때, 처세술, 자기계발서, 이걸 제가 한 6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때도. 왜냐면 일단 한 600권 읽어야 돼요. 뭐든지. 600권 읽어야. 제가 논문 쓸 때도 영어로 된 책 한 600권 읽었거든요. 뭐냐면 그냥 600권에서 이제 한 권당 한 3줄씩 베껴갖고 쭉 쓰면 아무도 몰라요. 그게 연구죠. 뭐 연구. 연구라는 건 하나를 통째로 베끼면, 제가 영화를 찍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영화를 하나를 그대로 베끼면 복사, 그죠? 카피 이렇게 돼요. 근데 10개의 영화를 베끼면 표절, 그죠? 근데 1000개의 영화를 베끼면 1000개의 영화를 베껴요. 창조죠. 지들도 몰라요. 1000개. 그러니까 한 영화에서 내가 2컷씩만 빌려와. 그러면은 1000개의 영화를 빌리면 2000컷이 되잖아요. 한국 영화 2500컷이면 되는데 몇 개는 중첩되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을 들어간다는 건 이제 뭐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오판이 스타트됩니다. 헛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죠? 이 영화는 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명백한 오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요,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람이 3명인데요. 이 3명 중에 1명만 확신을 가지면 영화는 무조건 완성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작자, 즉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듀서입니다. 제작자하고 프로듀서는 좀 이 영역이 좀 달라서, 제작자는 뭐 영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뭐 이런 것보다는 돈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프로듀서는 영화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돈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어도 영화를 이렇게 프로듀싱하는데, 프로듀서는 감독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모든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프로듀서니까요. 감독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가 프로듀서를 5편 해보고 감독을 5편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프로듀서를 하고 난 5편 하고 난 다음에 영화 감독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듀서의 시각과 감독의 시각이 다른 걸 알고 있죠. 프로듀서는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데, 그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타협을 합니다. 근데 감독은 그 타협을 안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찍는데 여기서 강의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는다 그러는데 프로듀서는 엑스트라가 한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뭐 1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0명만 있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저희 다섯 지금 한 20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강의를 하는 장면에서 엑스트라가 200명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는 10명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쪽에서 찍을 때 강연자를 찍을 때 이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연자 뒤통수에서 이쪽으로 찍을 일이 있나요? 정신 나갔어요? 강연자 뒤통수로 해갖고 여길 왜 보여줘?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 강연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필요해. 그 이렇게 넓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파고 들어가야지. 그 여기 한 10명만 이쪽에 모여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딱 무슨 쫙 들어가면서 와 이러는 장면 찍으면 되지. 이쪽 얘기하고 저쪽 포즈, 이쪽 얘기하고 저쪽 포즈, 그러면 되지. 왜 200명이나 깔아? 뭐 하게? 감독은, 제가 감독이잖아요. 이번에 감독일 땐 이렇게 얘기해요. 공기의 색깔이 달라. 10명 있을 때 텅 빈 공간이 필름에 묻어나. 그 얼굴에 강연자의 눈동자에 비친 그 검은 눈동자에 반사된 여기 풍경이 보여. 프로듀서일 때는 이것은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감독일 때는 보여.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필름에 묻어나는 색깔이 다른 건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와 미국 영화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 미국 영화는 뭐 거기에다 뺑기 칠했나? 뭐 미국 영화 보면 막 하늘이 막 파랗잖아요. 우리나라는 뿌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소니 카메라를 쓴다 뭐 이러면 아니 한국 영화 찍을 때는 소나 카메라 쓰고 미국 영화 찍을 때 소니 카메라 쓰나? 똑같은 소니 카메라 쓰는데 미국은 하늘이 쨍 하고 우리나라는 하늘이 왜죠? 온도가 달라요.
그걸 이제 켈빈이라고 하고 색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명의 관객이 깔려 있을 때 여기 강의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이 전체 공기의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제 프로듀서 때는 그 공기 누가 보니 자막도 안 쳤는데 감독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캐스팅을 이제 합니다. 이제 영화 제작을 하려면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뭐 캐스팅할 때는 뭐 혹시 이제 뭐 그런 영화 쪽이나 뭐 배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캐스팅을 할 때는 그냥 별거 안 합니다. 우리는 완성품을 원합니다. 영화는 드라마나 뭐 연극 무대하고 다릅니다. 연극 무대는 연습 게임 해셔도 됩니다. 뭐 연극하는 사람들한테 뭐 연극을 이게 격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니까 인정 과세가 들어갑니다. 약간 틀려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연극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게 무르익으면 이제 뭐 드라마로 좀 가는 거죠. 드라마로 가면 뭐 인정 사정 없이 찍어야 되니까 드라마에서는 카메라와 친해지는 거죠. 연극에서는 사람과 친해지고 드라마에서는 카메라와 친해집니다. 카메라만 보고 연기하는 거죠. 카메라를 보고 내가 사랑하는 애절한 눈빛을 보이는 거예요. 이글이글 불타는 사람, 분노에 가득 찬 표정, 사기당한 자의 슬픔이 카메라만 보고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게 드라마잖아요. 영화는 이제 그 모든 게 다 연습 다 된 사람 데려다가 써요. 영화는 순서대로 찍지 않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하루에 영화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찍는데 아침에는 헤어진 장면, 점심 때는 다시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저녁 때는 처음 만난 장면. 이런 순서로 찍으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영화 배우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쓰는 거죠. 남자하고 헤어졌어. 준비됐나? 오케이, 레디, 액션. 눈물 쭉 가. 아우 좋네. 눈물이 멋있게 흐르네. 한 번만 더 해보지. 레디, 액션. 쭉 가. 이번엔 눈물이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 같네. 한 번만 더 해보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작품당 편당 막 20억, 30억씩 주죠. 안 그러면 뭐 네 돈 내고 와서 찍어야죠. 캐스팅이 끝나면 연기자들은 뭐 이렇게 영화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은 그 배우 영화 제작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배우가 3분의 1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스텝이 3분의 1 가져가고 영화 찍는데 3분의 1 씁니다. 그럼 아주 쉽게 이제 100억짜리 영화다 그러면 배우가 33억, 스텝이 33억, 영화 찍는데 33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배우와 스텝들이 먹는 밥값은 이 제작비에 들어가는 거죠. 네. 배우가 입는 옷은 제작비에 들어가는 거고, 스텝이 쓰는 담배값은 이쪽 제작비에 들어가는 거. 이제 33억은 배우의 인건비, 33억은 스텝의 인건비, 33억이 영화를 만드는데 순수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우가
주연, 조연, 단역이 33억이나 가져가나? 그렇진 않군요. 엑스트라도 배우니까. 네, 엑스트라도 배우잖아요. 엑스트라는 뭐 엑스트라인가요? 엑스트라는 배우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이제 배우가 보통 큰 영화들은 엑스트라도 많이 쓰니까요. 뭐 연인원 통상 보통 영화 하나에 연인원 한 8천에서 10,000명 정도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디 들어가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애들 다 배우잖아요. 저기 화면에 나올 때 저 뒤에 있는 애들 다 돈 주고 쓴 거지. 그거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찍었다가 저 점이 나야 이러고 댐비면 돈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는 전부 다 엑스트라라서 화면에 나오는 건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막 사거리에서 막 신호등에서 때로 가는 거 그거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냥 거기서 찍었다가 뭔 봉변을 당하게요. 저기 왜 내 얼굴 나와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러면 축구장에서 왜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거 꽉 채웠나? 아유, 꽉은 안 채웠죠. 이렇게 한 100명 놓고 이제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겠죠.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이게 엑스트라비가 한 1억 들어갈 거 복사해서 붙이면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니까 한 2천원 절약해 보는 거죠. 이게 그 영화에서 개가 나오면 개도 돈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개 여러 마리예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한 놈만 계속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 죽으면 동물보호단체, 뭐 인권, 개권 보호단체, 묘권 보호단체, 기린권 보호단체, 양권 보호단체, 소권 보호단체에서 막 11거니까 여러 마리를 마련해서 스트레스 안 줘야 돼. 그런 게 다 있어요. 50분까지인가요? 네. 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오산입니다. 오산. 잘못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개봉하면 이제 잘못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대목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유통 단계의 마지막 개봉. 내가 이 영화를 몇 개의 스크린에 걸 것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메리카에서 공부할 때는 스크린 수가 거의 한 25,500개였는데 지금은 한 4만 개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한 번 개봉하는데 뭐 이렇게 8,000개에서 막 10,000개 이렇게 개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찌라시를 갖다가 이렇게 그 극장 앞에다 하나 놓으려도 10,000장 필요하잖아요. 한 장 갖다 놓으려도 얇게 한 장. 딱 찌라시 딱 한 장 갖다 놓고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도 10,000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장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한 군데에다가 한 찌라시 1,000장 찍어야 된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찌라시만 100만 장 찍네.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예전에 필름을 할 때는 필름 하나를 이렇게 필름을 카피 뜰 때 제가 막 영화 할 때 필름 하나 극장에다 갖다 주는 그 필름 그거 하나 하는데 160만 원인가 그러니까 10군데 하면 1,600만 원, 100군데 하면 1억 6천만 원, 1,000군데 틀면 16억이에요. 필름 값만. 그런데 우리나라 개봉관은 지금 한 3,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개 개봉하면은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갖다 꼽거든요. 그것도 한 80만 원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복사하는 거 이렇게 이동식 카트리지 이런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버스 몇 개에다가 이 광고를 할 것인가, 개봉관은 몇 개 할 것인가, 해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데다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전 세계 통계예요. 10개의 영화를 만들면 1개가 성공하고 2개가 본전이고 7개가 망합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심하게 망해서 10원 한 장 못 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메이저 컴퍼니는 1년에 영화를 한 1,500개에서 2,000개를 만드니까. 감독이 전하는 영화 제작 3단계는 이렇게 오류와 오판과 오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영화 감상의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